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지난 4월 29일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가 난 인천 검단 아파트의 시공사인 GS건설은 17개 동 1,666가구 규모의 아파트 전체를 재시공한다고 지난 5일 발표했습니다. 증권사에선 GS건설이 5천억 원 규모의 비용을 부담해야 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GS건설 관련 증권사 리포트를 종합해보면 전면 철거 및 재시공에 4년 이상 소요되며 손실 규모는 3천억 원에서 5,4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주 1년 1개월 만에 하락을 멈춘 전국 아파트 가격이 2주 연속 보합세를 보였습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달 첫째 주 전국 아파트 매매 가격 변동률은 한 주 전과 같은 0%를 기록했습니다. 서울 아파트 값은 지난주 대비 0.03% 오르며 7주째 상승 흐름을 유지했고 수도권도 0.04% 오라 5주 연속 오름세였습니다. 아파트 전셋값은 역전세난 우려 속에서도 서울은 0.04%, 수도권은 0.02% 상승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1조 8천억 원 규모의 서울 양평고속도로 사업을 전면 백지화합니다. 김건희 여사 일가 관련 특혜 의혹이 일자 추진 절차를 중단하고 원점부터 재검토한다는 방침이며 국토부는 지난 6일 관계기관 협의와 주민 의견 수렴 없이 갑작스럽게 종점을 변경했다는 주장에 대해 타당성 조사와 전략 환경 영향 평가 과정에서 관계기관 협의 등 필요한 절차를 모두 이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에 잡히는 부동산 정보, 부동산 올인원 문다연입니다. 프리미엄 브랜드 아파트에서 뼈대 없는 아파트라는 오명을 쓰게 된 GS건설이 붕괴 사고가 난 검단 아파트의 재시공 결정을 발표했습니다. 설계부터 감리, 시공까지 건설 전 단계에서 철근 누락은 물론이고요. 총체적인 부실이 보여졌습니다. 오는 8월에 처분 수위가 발표될 예정인데요. 아무리 다시 짓는다고 해도 시장의 불신과 입주 예정자들의 불안이 사라질 수 있을지, 또 입주 시기 지연에 따른 피해 보상은 적절히 이루어질지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희 부동산 올인원 함께 하시면서 슬기로운 투자 계획들 세워보시길 바라겠고요. 부동산 관련된 궁금증들 전화번호 02-3153-2668번, 무료 문자번호 013-3366-0110번으로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생방송은 유튜브의 서울경제TV 검색 후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함께 하실 수가 있고요. 저희가 방송 중에 드리는 정보는 전문가님의 조언일 뿐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 당사 브랜드입니다. 당사를 사칭한 피해도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부동산 올인원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네, 금요일에 부동산 올인원 박태근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박태근 대표님께서 2023년 하반기 경제 정책 방향을 짚어주신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강의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부동산 미디어그룹 박태근 대표입니다. 자, 지난 7월 4일이었습니다.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대한민국의 2023년 하반기에 대한 전반적인 경제 방향들을 재구성하고 또 특히나 문제되어 있었던 그런 부분들을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들이 많이 보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그중에서 경제정책 방향 중에서도 이제 부동산에 관련된 내용들을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상반기에 나타나고 있는 부동산 시장의 여러 가지 리스크들, 어떤 것들이 있느냐, 가장 요즘 많이 나오고 있는 역전세 또는 전세 사기, 이런 부분들이 가장 크지 않을까. 실질적으로 이제 거주하는 데 있어서의 그런 안전한 내 자산을 지키기 위한 또는 내 보증 금액을 지키기 위한 이런 위험감과 그 불안감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경제 정책 방향에서 좀 잡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지금 현재 하반기 역전세 위험 가구 비중이
비중이 52.4%로 102만 6천여 가구로 늘어났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지난 6월 달도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 건수가 사상 첫 4,192건으로 사상 가장 높은 기록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보증 금액을 받기 위해서 민사를 통해서 이 금액을 법적으로 받기 위해서 임차권 등기 명령을 이제 신청하는 경우 케이스가 많이 늘어났다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예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느 정도의 기간의 딜레이는 있을 수는 있어도 비슷한 금액대의 그런 전세의 그런 그 맞춰지는 금액에 따라서 이제 내가 기존 보증금액을 돌려받거나 이런 경우가 많이 있었다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지난 2년 동안 급상승했었던 전세 가격과 지금의 전세 가격의 갭 차이, 괴리가 굉장히 많이 크기 때문에 그 몇 억에 지속될 수 있는 금액들을 돌려줄 수 없는 상황에서 이런 임차권 등기 명령이 나타나지 않았나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전국적으로 보시면요. 이제 서울 같은 경우에는 14.3% 정도의 임차권 등기 명령의 그런 신청 건수가 퍼센테이지가 늘어났다. 그리고 인천 같은 경우가 가장 어떻게 보면 공급량이 많았던 지역이기 때문에 21.8% 또 그런 상승폭에 대비해서 하락폭이라든가 전세가의 하락들이 크게 나타났었던 공급 지역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경기 지역도 서울과 비슷하게 13.5%, 지방 같은 경우에는 신청 건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으나 그래도 실질적으로 그 퍼센테이지로 따져보면 30에서 50%가량 임차권 등기 명령 거의 배 이상 나타나는 지역들도 있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역전세난의 그런 고민들 해결을 위해서 정부의 대책 마련들이 필요했었고요. 뭐 전세사기 같은 경우에도 특별법을 만들어서 지금 현재 시행이 되고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모든 그런 역전세를 또 전세 사기라고 규정할 수는 없으니 역전세의 그런 모습들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가, 또 임대인 입장에서 어떤 부분들을 조금 정부의 지원들을 받을 수 있는가, 이런 내용들이 정부의 대책 마련이 나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난 4일이었고요. 2023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 부동산 관련된 내용에서는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관계부처 합동이다 보니까요. 전반적인 큰 틀에서의 내용들만 나왔고요. 세부적인 내용들은 아마 이제 자세한 부처에서 그 세부적인 발표들이 계속해서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주거 안정에 관련된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역전세와 전세 사기, 서민 주거 안정 저해 요인 방지에 주력하고 주거비 부담 완화를 노력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임대차 시장의 리스크 관리 방안을 강화하겠다. 실질적으로 대출 규제를 완화하겠다라는 것이 첫 번째로 나왔습니다. 세입자의 보호 조치를 전제로 해서 7월 말부터 시행을 하겠다라고 미리 이야기를 했었었죠. 그래서 7월 말부터 1년 한시적으로 보증금액의 차액에 대한 반환 목적 대출의 대출 규제를 완화시키겠다라고 했습니다. 자, 기존 보증금액이 뭐 예를 들어서 6억 정도였는데 지금 시세가 4억 정도다. 그러면은 임차인이 이제 나가야 되는 시점에서는 2억 정도의 시세와 함께 더불어서 금액 차이가 좀 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2억이라는 금액을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인가, 임대인에게 대출을 해줘서 그 차액에 대한 반환 목적 대출을 통해서 돌려주겠다라는 내용이 되겠는데요. 세부적인 내용으로 좀 따지고 들어가 보면은 이 전체적인 주담대로서 LTV를 낮춰줘서 높여줘서 전체적인 대출을 발생시켜줄 것이냐, 아니면은 임차인이 들어가 있는 보증금액에 후순위로 대출을 해줄 것이냐, 이런 내용들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중요한 부분이죠. 세입자 보호 조치를 위해서 반환 목적 대출이 일단은 발생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에서 협동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자, 임대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RTI를 하향시킨다는 내용을 담고 있고요. 지금 현재 지난 2019년부터 2020년까지, 2021년까지 임대사업자 등록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 임대사업자 계약갱신이 이제 도래하는 시점들이 다가왔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RTI 같은 경우에는 임대소득과 이자 비용을 계산해서 대출의 발생 빈도가 규모가 이제 달라졌었는데요. 이 부분도 하향 조정을 해서 대출을 활용해서라도 임차인
프로그램들을 보호하겠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고요. 개인 같은 경우에는 DSR 40%로 지난 정권 때에 결정이 됐었던 대출 한도 금액을 DTI 60%를 적용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DSR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실질적으로 이제 주담대뿐만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카드의 그런 대출이라든가 또는 이런 자동차 할부금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전체적인 소득 대비해서 40%까지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고 DTI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들 제외하고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그리고 소득에 대한 그런 내용들로서 60%까지 적용을 하기 때문에 소득이 어느 정도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DTI를 적용했었을 때 다음 차트에서 보여드리겠지만 실질적으로 1억에서 1억 5천 정도까지도 충분히 대출이 더 추가적으로 발생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특례 보금자리론 반환 대출 정도의 수준으로 DTI를 조정해주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자, 주요 내용들을 살펴보면요. 지원 대상입니다. 보증금 반환 기일이 도래됐고 역전세 상황이 발생됐었던 그 상황에 대해서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지원 대상이 잡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 전세 보증 금액이 기존 보증금보다 낮거나 후속 세입자를 구하지 못한 경우에 처한 집주인들에 대해서 지원 대상을 삼았고요. 대출 금액은요. 실질적으로 이제 이 대출 금액을 또 가지고 뭔가 투기를 하거나 투자를 하거나 또 이렇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보증금 차액 내 지원이 원칙이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돌려주는 금액에 대해서의 목적으로서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는 것이고 다만 후속 세입자를 구하지 못한 경우에는 특약으로서 이제 계약을 해서 대출 한도 내 전세분의 대출을 활용해주겠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었던 거죠. 지금 현재 기존 계약되어 있었던 거에서는 후순위로 아마 대출이 발생이 될 것 같고요.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고 나가게 됐었을 때는 새로운 임차인을 4억에 구할 때 선순위로서 어느 정도 대출을 발생시키고 후순위로 세입자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을 취하지 않을까. 그렇지 않다라면 아예 대출을 활용을 해서 월세 전환까지도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후속 세입자 전세 보증금으로 대출 금액을 우선적으로 상환하고 나머지 금액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후속 세입자 보호와 전제 그리고 전세금 반환 목적으로서 이제 외적으로는 사용하지 못한다라는 내용에 담겨져 있는 부분입니다. 자, 역전세 집주인 규제 완화 시 대출 한도 어떻게 바뀔 것인가? DTI 60%로 적용을 기존 DSR 40%에서 바뀌었었을 때 연 소득 금액이 4천에서 1억 5천만 원까지 차익이 발생된다면 대출 나올 수 있는 한도 금액들은 이렇게까지 바뀔 수 있다라고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약 4천에서 5천만 원까지는요. 1억 4천에서 1억 7천 5백만 원까지 대출이 늘어날 수 있고요. 1억에서 1억 5천만 원의 경우에는 3억 5천에서 5억 2천만 원까지 대출을 활용해서 보증금, 지금 현재 내줘야 되는 보증금액의 차익만큼을 이 금액 내에서 좀 소비를 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자, 의무 보증도 있습니다. 임대사업자 의무 보증 가입 요건을 개선해야 된다라는 이야기 많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임대사업자 등록 자체도 굉장히 힘들었었고 보증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어렵게 지금 진행이 됐었던 부분인데요. 이 가입 요건을 좀 개선을 해야 된다. 그래서 기존 등록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충분한 유예 기간을 좀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전세가율이라든가 주택가격 선정 방법들을 전세 보증과 유사하게 개선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전세 사기 피해자 특별법 이번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벌써 4천여 건 이상이 이제 신청을 했다라고 하던데 6월 1일부터 시행이 됐고요. 그래서 이런 전세 사기 피해자 특별법을 통해서 신속한 일상 회복을 위한 금융 지원 프로그램들을 같이 함께 운영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중개 입장에서도 공인중개사가 임대차 중개 시 매물 임대인 정보를 의무적으로 확인 설명하도록 제도 개선해서 임대인이 좀 뭔가 신용적인 부분이라든가 또는 이런 그 납세 이력들이 조금 미비하거나 조금 뭔가 불안할 경우에는 계약을 좀 고민해보고 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이런 의무적인
확인, 설명들이 제도적으로 좀 나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임대차 보호 3법 이야기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전세 가격이라든가 임대 시장에 혼란을 가장 많이 줬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이런 임대차 3법이 정상화되기까지의 그런 시간들 또는 이런 임대차 3법을 통해서 약간 편법이죠. 이런 부분들 때문에 내가 지금 현재 금액을 좀 많이 받아야지라는 생각으로 지난 2년 전 2021년 정도에 이제 높게 상승됐었던 폭들이 많이 나왔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모두 없앴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임대차 신고제라든가 계약갱신 요구권 그리고 전월세 상한제 등을 제도적으로 합리화적인 방법으로 방향을 검토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지금 현재 불편하고 있는 사항들은 조금 제도 개선을 통해서 하반기에는 이런 부동산 정책들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가장 포커스를 많이 맞추고 있는 것은 역시나 임대차 시장의 안정화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밖에도요, 임대사업자 의무보증 가입 요건 전세보증과 유사하게 개선하겠다라는 거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종부세도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종부세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60%까지 지금 100%까지 됐었다가 80% 한시적으로 지금 조정을 했었었고 거기에서 지금 1년간은 60%로 조정이 됐었던 부분이 1년간 또 유지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그런 주택들이 많이 있거나 또는 주택 가격이 상승하면서 종부세에 해당됐었던 부분들에서 좀 부담감이 좀 덜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할 수가 있겠고요. 청년과 신혼부부 주거 지원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특례 대출, 소득 요건들을 좀 완화시켜서 대출을 좀 더 용이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 그리고 공급 정책, 재건축, 재개발 지금 현재 좀 많이 필요한 부분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실질적으로 이제 분양가 상한제 같은 경우에도 재건축 시장에서 실거주 의무 전매 제한은 폐지가 됐으나 실거주 의무 폐지가 아직은 여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올해 하반기에는 좀 해결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이제 임대 공급을 10만 호 정도 그리고 2024년 상반기까지 신규 공급 택지를 15만 호 정도 늘리겠다라는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런 사업들을 진행을 하게 될 때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뭐 요즘 인건비도 늘어나고 또 그런 원자재 가격의 상승들도 굉장히 많이 나타났고요. 또 그런 건설을 하는 데 있어서의 PF 대출 굉장히 많이 규제가 있었었는데 그렇다면 이런 공급들이 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정비 사업 시행을 하는 데 있어서 PF 대출 운영에 신탁사 특례를 적용을 해서 2, 3년 단축을 유도를 하면서 대출 규제를 PF 대출 규제를 조금 풀어주겠다라는 내용도 같이 함께 담겨져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 허그죠. 중도금 대출 보증 비율을 이제 90%까지 좀 늘려서 서민 경제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주거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주거하는 데 있어서 그런 주거비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좀 불안감과 리스크들을 좀 해소할 수 있는 방향들로 이번 하반기 정책 발표에 좀 내용들이 많이 구성이 되어 있었었는데 좀 꼼꼼히 살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래도 세부적인 내용들은 아직 좀 많이 빠졌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부적인 내용들은요, 실질적으로 각 관계부처에서 어떻게 보면은 자세한 그런 내용들이 하반기에는 조금 더 나오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을 좀 가질 수밖에 없고 이번 8월 이후죠. 실질적으로 이제 임대차 보호 3법에 가장 큰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임차인들 많은 걱정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부동산 시장에서 임대 가격이 하락되는 부분들은 어쩔 수 없는 또 그런 사이클들이 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보증금 잘 돌려받으실 수 있도록 잘 좀 계획을 세워두시고 그리고 또 임대인 입장에서도 이런 임차인들에게 돌려줘야 되는 그 금액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책임 있게 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정책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잘 활용하셔서 좀 건강한 부동산 거래 시장 활성화가 좀 지속이 되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정부의 하반기 경제 정책 방향을 짚어봤고요. 지금 심화되고 있는 역전세 난부터 또 이런
시장의 안정화를 위한 대책들이 어떤 게 있고 또 어떤 효과로 이어질지까지 확인을 해보셨습니다. 저희 박태근 대표님의 무료 상담 자리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2역으로 지금 잡아야 할 재개발 예상 지역을 알려주신다고 하는데요. 무료 상담 자리 예약하고 싶으신 분들 02-3153-2668번 통해서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료 상담 자리 화면으로 정리해보고 오겠습니다. 네, 부동산 시장을 올바르게 이해하려면 빠르고 정확한 정보가 필수인데요. 저희 부동산 올인원 함께 하시면서 슬기로운 투자 계획들 세워보시고 부동산 시장 소식도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부터 또 이제 박태근 대표님과 금요일은 꽉 채워볼 텐데 오늘 어떤 지역들 소개해 주실지 먼저 간략하게 소개해 주실까요? 자, 오늘도 서울 지역에서 가장 핫한 지역 두 지역을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요즘 서울 시장에서 부동산 투자 또는 부동산을 매수하고자 하시는 분들 지금 저평가되어 있는 아파트들도 많이 보고 계실 거고 또 투자 목적에서는 재건축의 그런 시장들에도 많은 그런 물론 아직 다 풀리지 않은 그런 진입 장벽들이 있으나 그래도 예전에 비해서는 가격적인 부분에서 좀 지금 투자하기 적합하다 하시는 분들이 좀 움직이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서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지금 부동산 거래와 그리고 가격의 그런 하락폭들이 좀 다시 한번 반등하고 상승하는 그런 추세로 옮겨가는 이유도 바로 그런 부분들이고요. 안정적인 주거지라고 하면은 이제 아파트를 우선적으로 떠올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지만 결국 지금 현재 매수할 수 있는 부동산 아파트들 그래도 아직은 좀 가격대가 좀 내가 접근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도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가장 그래도 투자할 때 좋은 부분 중에 하나는 좀 지금보다도 좋아질 수 있는 지역 그리고 지금보다도 무언가 아파트가 새롭게 바뀔 수 있는 이런 재건축 그런 시장들로 투자의 포커스가 많이 옮겨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중에서도요 오늘은 지역이 바뀔 수 있는 이 인프라가 바뀌면서 좀 안 좋았었던 노후됐었던 그런 지역들이 개발로 인해서 지가가 올라갈 수 있고 내가 지금 현재는 좀 저밀도 주택과 이런 안 좋은 주거 환경 속에서 새 아파트를 또 한번 내가 진입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좀 보실 수 있는 그런 재개발 이슈가 굉장히 풍부한 지역으로 오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지역으로는요, 그 동작구에 위치하고 있는 노량진동 그리고 두 번째 지역은 구로구에 위치하고 있는 구로동인데 두 지역 모두 재개발 이슈들이 풍부하게 있고요. 직접 임장을 좀 많이 다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30년 이상 된 주택들이 많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들 어떤 재개발 이슈가 있고 재개발이 이루어졌었을 때 어떤 개발 호재와 시너지가 같이 함께 날 수 있는지 오늘 그 주 지역을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동산 시장이 살아나고 있다고 해서 투자를 고민 중이신 분들 같은 경우에도 아직까지는 좀 서울 아파트 가격이 부담스럽게 느껴지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저평가되어 있는 이 지역들, 재개발 이슈가 있는 지역들을 눈여겨보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될 것 같은데요. 오늘 노량진동과 구로동 두 지역 차례대로 확인해 보시면서 투자 전략까지 저희와 함께 챙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지역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네, 박태근 대표님의 첫 번째 지역은 서울시 동작구 노량진동입니다. 1호선과 9호선 노량진역 역세권에 위치한 투룸 구조의 다세대 주택이고요. 시세는 4억 6천만 원에서 4억 8천만 원까지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노량진동 같은 경우에는 30년 이상 된 주택들이 많을 정도로 재개발에 대한 압력이 커지고 있는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어떤 입지와 개발 호재를 가지고 있는지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저도 이제 노량진동, 흑석동 이쪽 지역을 또 오전에 또 임장을 갔다가 왔는데요. 이곳 역시 재개발이 정말 풍부한 이슈로 나올 수밖에 없는 지역이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입지적으로는 한강변 남단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여의도, 영등포 지역의 접근성이 굉장히 우수하기도 하고, 그리고 동쪽으로는 바로 서초구와 강남구를 이루는 지역에 동작구가 맞물려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북쪽으로는 도심 지역, 위쪽으로는 도심 지역에 서울 3도심이잖아요. 서울 3도심의 트라이앵글을 이루고 있는 대형 업무타운들과, 그리고 용산은 지금 서울의 가장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용산 지역을 맞물르고 있는 지역이 바로 동작구입니다. 그래서 동작구는 사실상 강남 라인에서도 저평가되어 있고요. 그리고 서울을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 중심권 라인들, 마영성광을 비롯한 용산이라든가 여의도, 영등포, 강남권, 서초 라인들과 비교를 해도 아직 많이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곳 노량진동입니다. 노량진동 라인에서 이곳에 앞으로의 그런 지가가 올라갈 수 있는 많은 그런 호재들과 또 개발될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많다는 점을 포인트로 좀 잡아두시고요. 교통편만 보시더라도 이 지역에서 이제 뭐 서울의 중심권 진입이라든가 또는 영등포, 여의도, 강남권 진입이 굉장히 용이하기 때문에 주거지로서는 굉장히 만족도가 높은 지역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만족도가 높은 지역에 새 아파트가 들어선다면 얼마나 기분이 좋을까요? 또 그 아파트를 내가 매수하거나 분양받는 것이 아닌 조합원으로서 지위를 받을 수 있다라면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분양받는 금액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런 원자재 가격의 상승들과 분양가 자체가 절대 계속해서 떨어질 수 없는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일반 분양을 받기에도 좀 부담스러운 부분들을 조합원의 지위권으로 받을 수 있다면 시세 대비, 분양가의 시세 대비 한 2, 3억 정도는 더 낮은 금액으로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다는 전략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서울에 정말 동시다발적으로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재개발 사업들 그냥 내일이 아니거니라고 생각하실 것이 아니라 임장 충분히 다니시면서 어느 지역들이 정말 빠르게 또 이루어질 수 있고 또 빠르지는 않더라도 정말 핵심적으로 이곳이 재개발로 인해서 앞으로 바뀌었을 때 좋은 지역으로 바뀔 것인가를 좀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노량진동 제가 임장을 다녔었을 때요. 이 지역들이 빨간 벽돌로 이루어져 있는 이런 다가구라든가 단독주택들이 굉장히 많이 밀집되어 있고요. 비례율이 굉장히 좋아서 이런 다세대 주택이라든가 이런 신축들의 비중이 많은 것이 아니라 바로 이런 한 건물의 주인이 한 명인 이런 다가구들 또 이런 저밀도 주택들이 많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동의율도 굉장히 빠르게 취합될 수 있고 이곳이 정비 사업으로 이루어졌었을 때 걸림돌이 많이 없을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거지에 그런 불편함들이 굉장히 많이 포함될 수 있는 지역들이기 때문에 결국은 정비 사업이 같이 함께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예상들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자, 이런 지역들이 노량진동에는 제가 말씀드린 이 지역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노량진동 전 지역들이 신축 아파트의 비중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재개발이 필요했었던 지역들이고요. 이미 예전부터 이곳 노량진 뉴타운 사업으로 진행이 계속해서 되고 있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노량진 1구역부터 시작을 해서 2구역, 3구역, 4구역, 5구역, 6구역, 7구역까지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장승배기역 라인 위쪽으로 해서 이곳의 모든 사업들이 지금 현재 추진 중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단계는 어느 정도 많이 지났죠. 실질적으로 이제 사업 시행 인가뿐만이 아니라 뭐 철거 중이거나 관리 처분 인가를 받고 이런 단계들이 구성되어 있는데 이런 단계들에서 이제 투자할 수 있는 구역들은 3개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그런 지역들에 투자를 할 때 지금 프리미엄 자체가 얼마 정도 붙어 있느냐 약 7억에서 8억 정도까지 붙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다면 조금 어떻게 보면은 내가
내가 이곳에 먼저 선점해서 투자를 해놨었다면 이 정도의 프리미엄 자체를 내가 받을 수도 있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재개발 사업지의 초기 투자가 그래서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바로 이곳이 지금 현재 정비 사업으로 지정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 노량진 뉴타운만큼이나 노후도를 비슷하게 볼 수 있는 지역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재개발 초기 투자로 나중에 이제 조합 설립 인가부터 시작을 해서 사업 시행 인가라든가 또는 관리 처분 단계까지 가는 와중에 프리미엄 자체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이유를 여기서 찾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일반 분양가 대비 조합원이 가져갈 수 있는 프리미엄 자체가 이렇게 될 것이고요. 나중에 추가적으로 일반 분양분 대비해서 실질적인 시세도 2, 3억 정도가 차이가 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곳 같은 경우에는 바로 옆에 있는 흑석동 라인의 아파트 가격대를 좀 비교하시면서 어느 정도 금액대의 아파트가 생길 것인가를 예상하시면 가장 쉽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위치적으로도 지금 노량진 1구역이라든가 3구역 라인들이 가장 포커스를 많이 받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노량진역과 가장 가까이 위치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바로 이 초기 투자처 개발지 역시도 1구역과 3구역에 비해서도 입지가 훨씬 더 좋다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량진역 같은 경우에는 기존 1호선, 국철이죠. 1호선과 함께 더불어서 9호선을 같이 함께 끼고 있고 또 앞으로 서부선이 들어갈 노선입니다. 그래서 1호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울의 가장 중심적인 부분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9호선 같은 경우에는 가장 비싼 지역들을 지나가는 라인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쪽으로는 마곡부터 시작을 해서 그런 영등포 여의도라든가 또는 노량진 그리고 흑석동을 지나서 서초구, 강남구, 잠실 그리고 강동구까지 연결되는 노선이기 때문에 9호선이 굉장히 서울에서는 중심적인 그런 황금 노선이다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9호선과 1호선 그리고 앞으로 생길 서부선 경전철의 노량진역 트리플 역세권으로서 입지적인 장점 보여주고 있다. 또 바로 위로 가면 어디입니까? 한강입니다. 그래서 한강시민공원을 이용하시거나 또는 영등포 여의도를 이용하기 굉장히 용이한 지역으로 이곳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4년 이내 신축된 아파트가 거의 없습니다. 약 2군데 정도만 빼고요. 신축 아파트가 없다라는 것이 노량진동의 가장 큰 장점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노량진 뉴타운과 함께 더불어서 이 지역이 신축 아파트로 구성이 됐었을 때 시세는 당연히 흑석동 라인들의 가격대와 비슷하게 갈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노량진 뉴타운 사업지 보시면요. 지금 흑백으로 돼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진하게 표시되어 있는 곳들이 35년 된 아파트들이 그 주택들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재개발 지역이 바로 이곳 초기 투자처 역시 이곳 역시 30년 이상 된 주택들이 많이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노량진역에서 아파트 이 지역까지 도보로 가시는데 5분, 10분이 채 걸리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일단 노후도만 보고 진행이 개발이 되는 것을 생각하실 수도 있겠는데요. 입지적인 부동산에서의 그런 입지적인 부분들을 가장 많이 보셔야 되는 것들은 교통편, 그리고 업무시설까지의 접근성, 또는 직접적인 업무시설이 있느냐 이런 것들을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 교통 호재로서는요. 서부선 교통 지금 현재 노선이 확정이 돼서 노량진역과 장승배기역을 바로 지나갑니다. 이 노량진역에서 도보 5분에서 10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곳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 북쪽 라인으로 한강 이북 라인에는 지금 현재 용산국제업무지구, 지구단위 계획구역 개발 사업들, 그리고 용산민족공원의 개발 사업들, 그리고 또 신분당선의 개발 사업들, 또 서계동과 청파동 라인들, 이곳 라인들이 지금 현재 재개발로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산은 서울의 가장 중심이 될 수 있는 지역이다. 이 지역이 바로 인근에 한강을 끼고 맞닿아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금액은요. 4억 6천만 원에서 4억 8천만 원의 시세로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4억대로 구성되어 있는 재개발
초기 투자처 투자 금액이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임대 시세가 어느 정도 형성이 되어 있느냐, 약 2억 5천에서 2억 7천만 원 정도의 임대 시세로 조성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투자 금액은 약 2억에서 2억 1천만 원 정도. 대출 금액 필요 없이 실질적으로 전세만 놓으시더라도 이 정도의 금액으로 지금 현재 구성이 가능하시다라는 것이고, 또 신축이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전세를 놓더라도 지금 현재 빠져져 있는 전세 금액 시세보다 더 떨어질 일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약 2억에서 2억 1천만 원 정도의 투자 금액으로 장기적으로 신축 빌라 같은 경우에는 요즘은 뭐 5년에서 10년까지도 거뜬하게 수리 없이, 하자 수리 없이도 충분하게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동력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 금액 대비 이제 앞으로의 아까 말씀드렸었던 노량진 뉴타운 지금 현재 프리미엄 어느 정도 붙어 있는지 약 6억에서 8억 정도의 프리미엄들을 그대로 내가 투자 금액 대비 수익을 보실 수 있는, 어떻게 보면은 초기 투자처에 투자하는 이유가 될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월세를 만약에 놓으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요, 약 2천만에서 120만 원 정도의 월세가 발생이 되는데요. 요즘은 또 DSR 규제도 완화가 좀 되고요. 그리고 대출 금액도 이제 어느 정도 금리가 안정화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대출 금액 약 2억 3천에서 2억 6천만 원 정도 예상을 하신다라고 보시면은 실투자 금액, 전세 갭 투자 금액과 비슷합니다. 예전에는 이제 전세가가 빠르게 상승하고 또 부동산이 호황일 경우에는 전세 갭 투자 금액이 현저히 낮았기 때문에 갭 투자를 많이 하셨다라면, 지금은 부동산 투자 시장에서도 현금 보유를 많이 하고 있는 분들이 오히려 이런 재개발 투자 물건들을 많이 취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대출을 활용하셔서 투자를 하신다면 비슷한 금액으로 약 2억 원 정도의 투자 금액으로 투자가 가능하다. 거기에 더불어서 월세 이자를 낸다 하시더라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 투자 금액의 수익까지 발생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노량진 동에 투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잡아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투자 전략 3가지입니다. 노량진 뉴타운 조성 후에 인프라가 개선되게 된다면 어떻게 보면은 파생될 수 있는 효과는 더욱더 높아진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서부선의 그런 교통망들이 확충되는 것 플러스 1호선과 9호선이 지나가는 노선, 또 주변에 위치하고 있는 여의도라든가 또는 강남 쪽만 이동을 해도 서울의 모든 지역들을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 노선들이 같이 함께 공유되고 있기 때문에 황금 노선만 가지고 간다 하더라도 굉장히 교통적인 부분에서는 높은 메리트 점수를 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 용산국제업무단지 조성 사업과 함께 더불어서 용산에 가장 가까이 위치하고 있는 동작구다. 그 부분에 수혜가 전망이 된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노량진동 이 투자 전략까지 세워봤는데요. 일단은 입지적으로도 1호선과 9호선 모두 이용할 수 있는 역세권에 위치해 있고 서울 중심이라는 이점이 있을 뿐만 아니라 노량진 뉴타운 개발부터 서부선 연장까지 여러 가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특히나 오늘 오전에도 임장 다녀오셨다고 하니까요. 추가적인 문의사항이나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02-3153-2668번 전화 통해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정보 체크도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박대근 대표님의 두 번째 지역도 확인해 보시죠. 네, 대표님의 두 번째 지역은 바로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입니다. 1호선 구로역 역세권에 위치한 1.5룸 구조 다세대 주택이고요. 시세는 3억 8천만 원에서 3억 9천만 원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최근 재개발 관련된 궁금증 있으신 분들 구로구에 대한 이런 궁금증들이 더 커지고 있는 시점인 것 같은데요. 자세한 입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자, 서울 지역 중에서 어떻게 보면은 좀 노후되어 있었던 지역들을 대표해서 말할 수 있는 지역들이 몇 군데 있죠. 그 중에서도 구로동. 구로동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굉장히 좀 낙후되어 있고 노후되어 있고 부동산 가격 하면은 에이 구로동에 투자를 왜 해? 라는 이야기가 가장 먼저 나올 정도로 좀 그런 뭐 공업단지라든가 이런 산업단지들이 많이 밀집되어 있으면서 좀 지가가 좀 낮은 지역으로 많이 평가를 했었던 지역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예전 구로동이 아니고요. 그리고 예전 구로, 신도림 이 라인이 아니라는 걸 좀 인지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천지개벽할 만한 그런 수준의 개발들, 뭐 북쪽 라인에서는 청량리 지역을 볼 수가 있겠네요. 청량리 지역들도 굉장히 청량리역 주변으로 해서 굉장히 낙후되어 있고 노후되어 있는 모습들에 지금 지난 시점 어떻습니까? 약 60층, 70층 되는 규모의 빌딩들 한 8개에서
50개 정도의 그런 아파트들과 주상복합 시설들이 밀집되면서 핫플레이스로 자리 잡는 이런 모습들을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구로동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그런 낙후되어 있었던 이미지가 굉장히 빠르게 바뀔 수밖에 없는 요소를 많이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구로역 인근에 있는 아파트들을 제외하고 노후되어 있는 저밀도 주택들이 밀집되어 있는 곳이 바로 이곳 구로동 동남부 지역입니다. 북쪽 라인은 신도림동 구도심이고요. 아파트 이미 20년 차 이상 된 아파트들이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개발의 여파가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부분들은 아니기 때문에요. 구로역 인근에서는 백화점이라든가 이곳 아파트들을 비롯한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 이제 투자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로역에서 지금 현재 노후지로 지금 책정되어 있는 이 지역 바로 투자할 수 있는 핵심 그런 노른자 땅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그중에 지금 구로동의 예상지 역시나 재개발 초기 투자할 수 있는 지역으로 오늘 포커스를 좀 맞춰보도록 하겠고요. 이곳 역시 지도상으로 이제 보시면은 구로역은요, 이제 신도림역의 2호선과 1호선이 교차되는 지역, 그리고 구로역은 1호선을 이용하실 수가 있겠고, 그리고 구로구청이라든가 초중고 밀집 지역들이 바로 이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림천이 있기 때문에 또 주변 인근에서도 거주하시는데, 또 아파트 주민들은 굉장히 주거하시는데 그런 편리성이라든가 이런 만족도가 굉장히 높아요. 공원 조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잘 되어 있고, 도림천을 이용하거나 또 서울의 어느 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는 부분들에서 1호선을 타고 모든 노선들이 환승될 수 있는 교차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1호선을 이용하기로 굉장히 용이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이곳에 아파트가 조성될 수 있는 개발 사업지, 잠시 뒤에 어떤 개발로 이루어질지는 개발 호재에서 한 번 더 살펴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구로동은요, 지금 현재 신도림역이 GTX B노선이 들어가는 노선이다. 그래서 GTX의 수혜도 같이 함께 볼 수가 있겠고, 서부간선도로의 지하사업과 함께 더불어서 교통의 편리성들이 더욱더 좋아집니다. 그래서 서부간선도로가 인근에 위치해서 그런 올림픽대로라든가 또는 강변북로, 자유로, 그리고 그런 고속도로의 출입이 굉장히 용이하다는 모습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남쪽으로는 이제 산업공단이라고 할 수 있는 G밸리 가산 디지털 단지, 구로 디지털 단지가 위치하고 있는데, 이곳도 건물들 신축에 그런 직장인 수요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곳 같은 경우에도 실질적인 그런 첨단 산업 IT 밸리 기업들이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G밸리도 약 16만 명의 그런 인프라가 조성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업무 지역의 배후 주거지로 구로동이 많이 그런 수요가 풍부하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요소고요. 서울 쪽으로 조금 더 이동을 하신다면 여의도 금융 업무지구까지도 약 10분 정도 거리에 위치하고 있다라는 모습, 그리고 강변북로라든가 올림픽대로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노선들과 함께 더불어서 용산국제업무지구가 바로 이곳에서 배후 수요로 볼 수 있는 주거지다, 이렇게 만나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노후도 및 개발이 필요한 지역입니다. 이곳 역시 사진을 좀 제가 몇 장을 찍어서 이렇게 와봤는데요.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신축 빌라로 이루어져 있는 곳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례율이라고 보통은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한 지역을 재개발하는 데 있어서 이곳에 약 100세대 정도의 주인이 밀집되어 있느냐, 1000세대 정도의 주인이 밀집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재개발의 빈도수, 재개발의 가능성, 재개발의 그런 속도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신축 빌라가 많이 있다면 그만큼 한 건물의 주인이 여러 명이기 때문에 비례율이 굉장히 낮아질 수밖에 없는 요소인데요. 이곳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주인이 한 명인, 한 건물에 한 명인 이런 다가구라든가 노후되어 있는 주택들이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노후도와 함께 더불어서 재개발이 진행되는 데에 그런 빠른 속도들을 취해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극심한 노후도를 자랑하는 지역, 바로 역세권 1구역이라고 제가 지칭을 할 수밖에 없는데, 역세권에서 가장 가까이 신도림 L 아파트 바로 뒤편에 위치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개발을 했었을 때 이렇게 소규모로 개발이 될 수도 있고요. 전체적으로 이 지역을 아울러서 구역을
나눠서 개발이 될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역세권 라인에 위치한 지역이기 때문에 이 지역이 개발될 수 있는 요소 충분히 많이 있다. 그리고 30년 이상 된 빨간색으로 표시된 곳들이 30년 이상 된 노후도입니다. 그래서 이 노후도만 보더라도 재개발이 필요성을 가지고 있다. 이미 5년 된 이런 뭐 신축이라든가 이런 빈도가 굉장히 좀 적거든요. 그래서 개발이 빠르게 필요한 시급한 지역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2021년 1차 정비업체 주민 설명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KB부동산 신탁에서 지금 현재 정비 사업을 진행하겠다라고 했었고요. 두 차례 2월 달과 8월 달에 주민 설명회를 다시 재개최를 했고요. 노후도가 82% 정도 구성이 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동의율이죠. 지금 현재 동의서가 43%까지 진구가 되어 있다. 보통 재개발이 진행되는 데 있어서 동의율 첫 번째 사업 시행 인가까지는 3분의 2 정도의 동의율을 취하고 있는데 약 뭐 60%, 66%까지도 얼마 남지 않은 모습들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런 사업 설명회 한 번으로 이 정도까지의 동의서가 진구될 정도로 재개발의 의지가 굉장히 높은 지역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가장 중요한 비례율입니다. 198%인데 서울 평균이 약 105에서 110%라는 점을 살펴보면은 이곳의 주민 밀도가 얼마나 그 주인의 밀도가 낮게 형성되어 있는지 아실 것 같아요. 그래서 비례율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재개발이 진행됐었을 때 동의율을 걷기도 용이하고 또 이런 노후도에 따라서 재개발되는데 굉장히 빠른 그런 또 수익성과 직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합원으로서 내가 가져갈 수 있는 수익이 굉장히 높아질 수밖에 없다. 자기 분담금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를 비례율에서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개발 호재로서는요, GTX 비노선이 바로 이곳 말씀드렸었던 신도림, 여의도, 용산, 서울역 이 네 군데를 딱 교차해서 이용할 수 있다는 부분이 가장 큰 것 같아요. 그래서 GTX 노선을 타고 여의도를 가거나 용산을 가거나 서울 도심이라고 할 수 있는 서울역 모든 지역들이 정말 핫한 지역이기 때문에 신도림역의 그런 GTX 비노선의 정차역에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구로동 같은 경우에 역세권 시프트 추진이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까 구로역에서 굉장히 가깝게 약 2분 정도, 3분 정도 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구로 1구역이기 때문에요. 이곳은 역세권 장기전세 주택으로서 개발 사업, 시프트 사업이 진행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 서울시에서는 이런 장기 전세주택이라든가 임대주택의 공급들을 위해서 많이 또 그 포지션을 좀 스탠스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주변 시세에 대비해서 최장 20년 거주를 할 수 있게 해서 주택 개념을 소유해서 거주로 바꾸는 프로젝트 정비 모델인데요. 내가 임대주택 사는 거냐 그거 아닙니다. 임대주택을 개발해서 공급할 수 있는 신축 아파트이기 때문에 이곳에 내가 이제 조합원으로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기대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매매 금액은요 3억 8천에서 3억 9천만 원의 시세로 지금 현재 약 이 주변의 신축 빌라 같은 경우에 신축 빌라의 지금 현재 시세가 약 4억 초반에서 4억 중반까지도 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시행사에서는 3억 후반대의 금액으로 분양가를 책정했다. 이것이 가장 큰 특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약 2억 원 정도의 투자 금액이 필요했었던 것이 지금 현재 1억 4천에서 1억 5천만 원 정도의 투자 금액으로 초기 투자처, 재개발 사업지에 투자할 수 있는 소액 접근이 가능한 모습 볼 수가 있겠고요. 월세를 놓으신다면 약 100에서 110만 원 정도 예상을 하시고 대출 금액 제외하시고 약 1억에서 1억 1천만 원 정도의 금액이 필요하시겠습니다. 자, 구로역 역세권 개발, 재개발 충분히 가능한 지역이고요. 주변에 쥐밸리뿐만이 아니라 영등포, 여의도 그리고 용산까지 또 마곡까지도 이용하기 편합니다. 그래서 직주 근접성이 우수하고 개발 호재, 교통이면 교통, 일자리면 일자리, 인프라, 신설 등의 높은 미래 가치가 있다는 것이 투자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네, 구로역 역세권 재개발 이슈까지 체크를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무료 상담 자리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박대근 대표님께서 1, 2억 원으로 지금 잡아야 할 재개발 예상 지역을 짚어주신다고 하니까요.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2-3153-2668번 통해서 문의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부동산 정보 체크 함께해 주신 박대근 대표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린 부동산 정보 체크는 네이버 TV, 센TV 부동산 사람들 통해서 다시 보실 수가 있고요. 저희는 박대근 대표님의 부동산 정보 체크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전문가님의 조언일 뿐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 당사 브랜드입니다. 당사를 사칭한 피해도 조심하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방송은 서울경제TV 홈페이지, 또 네이버TV, 센TV 부동산 사람들 통해서 다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방송 끝난 이후에도 부동산 관련된 궁금증들 있으시다면 전화번호 02-3153-2668번, 무료 문자번호 013-3366-0110번으로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